호야한 식당입니다. 하이. 냉장고를 부탁해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펀덱스라고 화제성 지수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찍으려고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TVOTT에서 전체 1위가 흑백이었고 2위가 냉부였는데 지금 이틀 지났으니까 좀 내려갔고 쇼미더머니가 많이 치고 올라갔는데 근데 이게 TV로 넘어가면 쇼미더머니가 1위고 냉장고를 부탁해가 3위예요. 드라마를 빼고 보면 쇼미가 1위고 냉장고를 부탁해가 2위죠. 쇼미야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했다시피 부정적 부분으로 화제성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서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1위를 찍을 수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냉장고를 부탁해가 지금 TV에서 하고 있는 예능 중에서는 제일 꾸준하게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순위권이라는 게 10위도 아니고 계속해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TV, OTT를 합쳐도 예능 중에서는 유일할 정도로 꾸준하게 5위 안에 머물러 있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흑백요리사의 수혜를 제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었죠. 흑백요리사 1위 터진 다음에 그 직후에 JTBC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를 다시 시작하겠다 발표하면서 흑백요리사에서 잘 나갔던 셰프들을 데리고 오고 막 나폴리 마피아나 박은영 셰프나 윤남노나 이런 셰프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터트리고 손종원 셰프라는 최고의 슈퍼스타를 만들기도 했고 흑백요리사. 근데 이제 주목해볼 만한 점은 냉장고를 부탁해가 단순한 요리 예능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셰프들이 대다수고 셰프들이 8명, 게스트가 2명, 사회자가 2명 구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요리 프로그램 같은데 요리 프로그램 비중도 있지만 토크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이번에 새로 시작된 시즌에서 셰프들의 케미가 강화되고 서로 친해지고 농담하고 춤추고 서로 이 티키타카 되는 게 마치 전성기 무한도전을 보는 듯한 자기들끼리의 편한 바이브로 농담 따먹고 놀리고 또 잘 받아주고 이런 것이 요리 예능을 넘어선 일종의 리얼 버라이어티 토크 예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셰프들의 케미도 살아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작진들은 알맞게 캐릭터들을 살리고 있죠. 최연석 같은 경우도 원래는 허셰프였지만 그 허셰프라는 거를 나폴리 마피아가 영리하게 가져가기도 하고 정호영은 춤을 추고 정호영의 춤을 보고 박은영도 춤을 추고 근데 박은영이 춤을 더 열심히 추고 박은영이 삼진아웃 같은 밈을 만들고 그리고 제작진들은 사소한 셰프들의 특징점을 놓치지 않고 그거를 부각시키고 쇼에 잘 녹여내요. 손종원 셰프 같은 경우도 시작부터 느조 셰프로 나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막이나 주변 셰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로 살리고 거기에 반 느조 셰프다 이런 식으로 파벌을 만들기도 하고 최연석 셰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할아버지의 지혜 나오면서 진짜 너무 웃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의 캐릭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냉장고를 부탁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15분 요리 대결이라는 건데 요리 프로그램이지만 요리에는 15분이란 제약이 무조건 걸려있기 때문에 셰프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요리 프로그램이고 요리 대결인데 막 1시간씩 준다. 이러면 사실 장난이 아니잖아요. 막 1시간, 2시간짜리 대결인데 이 연패를 한다. 이건 실제로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에도 금이 갈 수 있고 심지어 업장 운영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5분 그리고 심지어 그곳엔 김풍이라는 사파 마교 같은 존재가 있어요. 따라서 김풍과 15분 제약이라는 게 요리사들이 이곳이 요리 서바이벌이 아니라 요리 예능쇼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나 출연한 셰프들이나 모두가 이 요리 대결의 승패에 과몰입을 방지하는 일종의 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셰프들은 승부에 연연은 할 수 있지만 집착은 하지 않고 그들이 어느 정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예능적인 판을 엄청 깔아주고 김성주랑 안정환은 위트 있지만 편안한 진행으로 이 프로그램이 요리쇼인 동시에 토크쇼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그 유쾌한 톤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냉부가 또 다시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와서 더 잘 되는 이유는 냉장고를 부탁해 자체가 재밌는 이유도 있지만 그 옛날 2014년 냉장고를 부탁해를 하던 시점이랑 지금 시점이랑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중들은 어느샌가 인위적인 것을 되게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샌가 대중들이 재밌는 시간을 보낼 때 내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보는 것이 TV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튜브 프로그램이 되고 있어요. OTT가 되고 있어요. 어느샌가 대중들은 그 인위적인 것을 되게 어려워하고 부담스럽고 짜친다고 생각하고 오글거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오글거린다. 이게 어줍잖은 자연스러움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억지로 사람을 꾸며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되게 어색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패밀리가 떴다가 엄청 잘 되다가 한번 패밀리가 떴다 대본이다라고 그 예능 프로그램 대본 유출이 한번 다 된 적이 있는데,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대본이 있는데 어차피 프로그램이랑 너무 달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본을 잘 안 본다 그랬고, 1박 2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대본을 쫓아가긴 하지만 많이 달랐어요. 근데 패밀리가 떴다가 한 번에 그때 무너졌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대본이랑 방송이랑 대사가 진짜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나오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약간 배신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대본이 있구나, 예능들에는. 그래서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도저히 대본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막 부여하기 시작했죠. 나영석 예능 같은 것들이, 뭐 꽃보다 할배 같은 경우 대본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캐릭터를 발현시키는 예능이 무한도전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해서 예능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요. 인위적인 캐릭터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완전 날것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MBC에서 기안84가 지금 몇 년째 각광받는 캐릭터고 기안84 위주의 예능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예능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날것의 특이한 지점이 뽑아낼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평균 시청률로는 나 혼자 산다가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한 2배 정도 높아요. 나 혼자 산다가 시청률이 한 5% 정도 나오고 냉장고를 부탁해가 한 2.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시청률만 봤을 때는 나 혼자 산다가 훨씬 높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화제성과 같은 것, 그리고 인터넷에서 바이럴 되는 것, 거의 2배 이상으로 냉장고를 부탁해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시청률만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회 자체가. 제가 TV 본방을 본 기억이 거의 5년이 넘었거든요. TV 본방으로 TV를 본 것 자체가. 나 혼자 산다는 시청률은 높지만 바이럴이 안 돼요. 심지어 되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감도 들어요. 되게 짜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혼자서 자연스러운 척하는 그러한 예능을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쪽으로 방송국 돈으로 이제 연예인들이 놀러 가는 것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작년에 근데 데이트를 쳤던 풍양고, 연예인들이 방송국 돈으로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이건 히트를 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요, 그거를. 막 연예인들이 가서 좋은 풍경을 보고 막 우와 막 이런, 아니면 연예인들이 원래 본인들이 별로 안 가고 싶었던 곳을 억지로 아프리카를 가고 뭐 억지로 아이슬란드를 가고, 이런 것들 예전에는 보면서 막 재밌다 막 이러면서 봤지만, 지금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야씨 누구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누구는 돈 주고 가면서도 투덜거리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풍양고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야. 유적지를 보고 의미를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여행하듯이 카페 가서 케이크 먹고 쌀국수집 찾으러 다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그 캐릭터를 보여준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연예인 캐릭터들을 되게 흥미로운 조합으로, 황정민이 시즌 1에 껴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이성민 아저씨가 껴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모먼트, 연예인들이 돈 없는 척도 안 하고, 시즌 1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되게 자연스럽게, 솔직히 지석진이나 유재석이나 돈이 정말 많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제작진들 먹을 거 그냥 긁어주고, 야 니네도 먹어 하면서 막 사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돈이 없는 척도 안 하고 막 재밌는 척도 안 하고 딱히 재미없는 척도 안 하고, 어줍지 않은 컨셉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최근 있었던 박나래 사건 때문에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박나래가 뭐 파티를 좋아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걸 좋아하고 이랬다고 하지만, 다들 보면서 의구심은 있었잖아요. 그렇게 바쁜데 저렇게 요리를 많이 해요. 대단하네? 이 생각까지 했지만 알고 보니 매니저들이 다 해줬다. 이런 식으로 시끄러운 그런 와중에서 이게 하나하나씩 그런 꺼풀이 벗겨져 나가는 거죠. 그런 어줍지 않은 컨셉들이. 자, 그럼 다시 냉부 얘기로 돌아가 봤을 때, 냉부의 셰프들은 전문 예능인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방송을 오래 한 셰프들도 많지만 어디까지나 본업은 셰프인 사람들이고 심지어 자기 업장들도 웬만하면 일정한 수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자연스러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서브 정체성에서 더 편하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고3들이 더 재밌게 노는 것처럼 고3들이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 속에서 오히려 탈출했을 때 더 즐겁게 놀듯이 되게 바쁘게 일하던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더 편하게 농담이 나오듯이 업장을 더 잘하기 위해 요리를 더 잘하기 위해 서브로 이 예능에 나온 건데 이 예능의 판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깔려버리니까 자기들끼리도 되게 친해지고 케미가 살아나니까 진짜 편안한 진짜 대화 진짜 장난 그리고 자기들이 감추고 있었던 진짜 똘끼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되게 재밌는 예능의 한 시간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판을 잘 깔아주는 게 결국에는 제작진의 역할이에요. 이 미디어 컨텐츠가 이제는 진짜 넘쳐 흐르는 시대잖아요. 심지어 유튜브도 막 100만 채널이 엄청나게 많지만 내가 처음 들어보는 100만 채널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미디어 컨텐츠가 넘쳐 흐르는 판에서 단순한 플레이어는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 개그맨이나 뭐 예능만 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TV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내가 스스로 기획해서 내 컨텐츠를 만들지 못한다면 터지지가 않는 거야. 숏박스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독자가 300만이 넘어가는데 구독자가 문제가 아니라 구독자 뭐 200만, 300만인데도 거품 구독자 있는 비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더 나와요. 막 300만, 400만이 계속 나와. 근데 이 쇼박스 채널이 대단한 거는 김원훈, 뭐 조진세 이런 개그맨들이 공중파에서 엄청 터졌던 분들이 아닌데 자신들의 기획력으로 스케치 코미디를 만들어서 이러한 파급력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TV에서 안 돼서 유튜브로 나와서 다시 TV로 진입했어요. 격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단순한 플레이어가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기획자가 살아남는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TV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전에는 TV, 레거시 미디어 PD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런 힘만 가진 PD들, 정말 하던 것만 하는 사람들은 안 봐요. 뭐 쇼미더머니 1화가 욕먹었던 이유도 그거죠. 진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똑같아. 심지어 이제 무능한 제작진이 만드는 무미건조한 컨텐츠는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플레이어를 쓰더라도 제작진의 값에 따라서 결과값이 너무 달라요. 유재석이 같은 메인인데도 불구하고 핑계고랑 놀면 뭐하니랑 유퀴즈의 결과값이 다 다른 것처럼 어쩌면 냉부의 흥행은 판만 제대로 깔면 전문 예능인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제작진의 감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젠 제작진의 감이 없으면 흔한 구린 예능이 되는 거예요. 냉부도 틀만 보면 그저 그런 기성세대가 만든 레거시 미디어 예능 같지만 막상 보면 재밌는 것처럼 나 혼자 산다나 뭐 계속해서 지상파에서 반복되는 뭐 미운 우리 새끼나 뭐 이런 예능들 애초에 타겟 지점이 기성세대 타겟인 거죠. 이제 뭐 기대 수명도 늘어나니까 어른들 오래 사니까 우리 하던 것만 계속 할래라고 방송사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면 계속 도태되는 거예요. 그럼 레거시 미디어의 힘 자체가 점점 떨어지는 거고 사실 지금도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돈이 유입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그런 거에 가장 예민하잖아요. 그럼 광고를 어디에 쓸까? 광고 돈을 어디에 쓸까? 이제 점점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계속해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 있는 제작진들의 이탈은 가속화될 거고 막 스튜디오랑 유튜브 쪽으로. 아무튼 이제 전문 예능인 뭐 이름값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셰프들이 나와서 떠드는 예능이 제일 웃겨요. 이제 기획의 시대, 연출의 시대가 도래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감이 있으면 스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손종원 셰프가 셰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제일 화제성이 높았던 사람인 것처럼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 예능인의 시대도 끝났고 레거시 미디어의 연출 권력도 끝났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상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부탁해나 예능과 미디어에 대한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이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빠이.